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가장 최악의 장소에서 만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수백억 대 땅. 보상금을 받은 재력가 처가에서 숨막히는 열등감을 느끼던 한 소방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아내 대신 야간 대학에서 만난 상간녀의 순종에 취해 살던 남자. 어느 날 상간녀가 준 반지를 아내에게 들키자 길거리 싸구려 가짜라며 비굴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반지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렸죠. 그로부터 얼마 후 남편은 상간녀와 드라이브를 즐기다 접촉 사고를 냅니다. 기세등등하게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던 남편. 하지만 상대 차의 창문이 내려가는 순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그 안에는 남자 한 명,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보다 더 소름 돋는 실화, 그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런 기막힌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 나온 인물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 공무원이었습니다. 붉은 화염 속으로 몸을 던지는 그의 직업은 밖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지훈의 위상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훈의 아내 혜진 가명의 집안은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대 자산가였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이 소유했던 과수원 부지가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처가는 그 누구도 정확한 액수를 가늠할 수 없는 수백억 원대의 보상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엄청난 부는 지훈에게 축복이 아닌 금빛 창살이었습니다. 신혼집부터 가구, 지훈이 타는 차, 심지어 입고 있는 옷까지 하나까지 처가에 돈이 묻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사위인 지훈을 볼 때마다 은근한 무시를 내뱉었습니다. 사위, 자네는 우리 딸 아니었으면 평생 그 소방관 월급으로 새빵살이나 전전했을 팔자야. 안 그런가? 그 비릿한 웃음 앞에서 지훈은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아내 혜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생기면 그녀는 어김없이 처가의 재력을 무기 삼아 지훈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빠 덕분에 누리는 이 안락함,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그 집에서 지훈은 가장이 아니라 처가의 부를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장식품 사위에 불과했습니다. 숨막히는 집안 분위기를 견디다 못한 지훈은 자기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야간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사실 공부보다는 그 집구석에서 단 몇 시간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훈은 대학 동창이었던 미란 가명과 재회합니다. 미라는 혜진과는 정반대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거친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너는 정말 대단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잖아. 나는 내 제복 입은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더라. 처가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지훈에게 미란의 순종적인 태도와 숭배에 가까운 칭찬은 치명적인 마약과 같았습니다. 미란과 함께 있을 때만 지훈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는 남자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가진 것 없는 사위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지훈이라는 남자 한 명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지훈은 점차 미란에게 중독되어 갔고 처가의 눈을 피해 그녀와 보내는 시간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철저했습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비상근무나 야간, 교대 근무가 잦다는 점을 이용해 미란과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규칙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세컨폰이었습니다. 지훈은 아내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전용 휴대폰을 따로 마련했고 그 폰 안에는 미란과의 은밀한 대화와 사진, 그리고 처가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권력의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매일 퇴근 후 집 주차장에 도착하면 곧장 집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세컨폰을 꺼내 미란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녀가 보내온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탐독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집 현관문을 열기 직전 그는 세컨폰을 차 시트 아래 깊숙한 틈새나 트렁크 구석 비밀스러운 공간에 숨겼습니다. 휴대폰을 집에 들고 들어가는 실수는 곧 파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에서 보내는 그 10분 남짓한 시간이 지훈에게는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산소 마스크와도 같았습니다. 상간녀 미라는 어느 날 지훈에게 고가의 다이아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자기 손가락에 항상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해줘. 지훈은 그 반지를 낄 때마다 자신이 처가의 사위가 아닌 한 여자의 영웅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아내 혜진이 해준 그 어떤 명품보다 미란이 선물한 그 반지가 지훈에게는 훨씬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처가의 배려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는 사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이미 아내의 헌신은 돈으로 산 권력일 뿐이었고 미란의 배신은 진실한 사랑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위험한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미란과 데이트를 즐기며 처가의 금빛 감옥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화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처럼 반지를 빼서 차 안에 숨겨야 했지만 그날따라 지훈은 미란의 향취에 취해 있었고 자신이 반지를 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거실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있던 아내 혜진의 차가운 시선이 지훈의 왼손 약지에 머물렀습니다. 여보, 그 손가락에 있는 거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식탁 위에 펜던트 조명 아래서 지훈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다이아 반지는 잔인할 정도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정교한 커팅 면마다 반사되는 빛은 마치 지훈의 배신을 세상에 알리는 사이렌 불빛처럼 번뜩였습니다. 혜진의 시선은 지훈의 얼굴에서 손가락으로 그리고 다시 지훈의 흔들리는 눈동자로 서서히 옮겨갔습니다. 여보, 그 반지 뭐야? 내 기억엔 우리가 같이 맞춘 커플링은 서랍 속에 있을 텐데. 혜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수백억 대 자산가 집안의 외동딸로 자라며 체득한 특유의 압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소방 현장에서 무너지는 천장 아래 갇혔을 때보다 더한 폐쇄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등줄기에서는 이미 식은땀이 줄줄 흘러 셔츠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변명을 떠올렸습니다. 길에서 주웠다고 할까? 아니면 동창의 기념품이라고 할까? 하지만 혜진은 어릴 때부터 최고급 보석만을 보고 자란 여자였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그녀의 안목 앞에서 어설픈 거짓말은 오히려 화를 키울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결국 자신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가장 비겁하고 낮은 수의 변명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우리 소방서 동료들이랑 단체로 장난삼아 맞춘 거야. 소방서 앞 길거리 좌판에서 파는 5,000원짜리 싸구려 가짜 반지야. 다들 끼고 다니길래 나도 유치한 기분에 한번 껴본 거야. 지훈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을 가볍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반지는 미란이 지훈의 생일을 축하하며 수백만 원이 넘는 거금을 들여 준비한 진짜 다이아 반지였습니다. 미란은 지훈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우리의 사랑은 이 다이아처럼 변치 않을 거야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귀했던 사랑의 징표는 지훈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5,000원짜리 쓰레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혜진은 지훈의 대답을 듣고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지훈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진은 지훈의 왼손을 거칠게 낚아채듯 잡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짜라고? 5,000원짜리 장난감?
혜진의 입가에 묘한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이런 건 좀 잘 보잖아. 근데 이거 가짜치고는 광채가 너무 좋은데 혹시 나 몰래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 아니야? 지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은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최소한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훈은 여기서 밀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구한테 이런 걸 받아. 당신도 참, 내가 돈 없는 거 제일 잘 알면서. 진짜 가짜야. 디자인만 화려하게 만든 중국산 싸구려라니까. 가짜니까 저녁 먹고 바로 뺏어 버릴 거야. 지훈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미란과의 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역설적으로 그 추억을 가장 더러운 곳으로 밀어 넣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혜진은 한참 동안 지훈의 눈을 응시하다가 마치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정말 가짜라면 지금 당장 버려도 아무 상관없겠네. 혜진은 지훈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힘주어 빼냈습니다. 쑥 빠져나가는 반지의 감촉과 함께 지훈의 심장 한구석도 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진은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볍게 던지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그 반지가 바닥에 떨어질까봐 혹은 혜진이 창밖으로 던져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혜진은 반지를 든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홀린 듯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보, 왜 그래? 그냥 내가 내일 나가는 길에 버릴게. 지훈이 마지막으로 반지를 구해보려 애썼지만 혜진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가짜라며. 이런 싸구려가 우리 집 기운을 흐리는 게 싫어서 그래. 가짜니까 아까울 것도 없잖아. 혜진은 화장실 변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형광등빛 아래 하얀 도기 속에 물이 일렁였습니다. 지훈은 그 고여있는 물 속에서 자신의 처절하고 초라한 자화상을 보았습니다. 혜진은 반지를 변기 입구 바로 위까지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게. 이거 진짜 가짜 맞지? 당신이 5,000원 주고 산 쓰레기 맞지? 지훈은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거 진짜야. 수백만 원 넘는 거야. 내 사랑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수백억대 보상금을 거머쥔 처가라는 성벽에서 쫓겨나 거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혀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한 생존을 위해 미란의 순수한 진심을 오물통에 쳐넣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짜야. 버려. 챙그랑. 반지가 변기 바닥에 부딪히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미란이 지훈의 뺨을 때리는 소리처럼 아프게 고막을 때렸습니다. 혜진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변기 레버를 꾹 눌렀습니다. 콰 거센 물살이 소용돌이 치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훈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끼워주며 영원을 약속했던 그 상징이 지저분한 배설물들이 지나가는 통로를 타고 어두운 지하 배수구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물소리가 잦아들고 다시 맑은 물이 고일 때까지 지훈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변기 뚜껑을 닫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수준 떨어지는 가짜 같은 거 몸에 걸치고 다니지 마. 우리 아빠가 알면 사위 체면 안 선다고 노발대발하실 테니까. 혜진이 화장실을 나간 후에도 지훈은 한참 동안 변기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심장이 조여드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미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게 그녀의 사랑을 쓰레기 취급했는지 고백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소방관으로서 혹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떳떳하게 살았다면 이런 비참한 굴욕을 겪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거짓과 배신이라는 늪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날 밤 그는 변기 물 내려가는 환청에 시달리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시작일 뿐이며 얼마 후 도로 위에서 이보다 수천 배는 더 처절한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지 사건 이후 지훈의 일상은 겉보기에 평온해 보였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 혜진을 볼 때마다 귓가에는 환청처럼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처가의 수백억 재력은 이제 그를 보호하는 성벽이 아니라 언제든 그를 짓눌러 죽일 수 있는 차가운 올감이었습니다. 그런 지훈에게 유일한 산소호흡기는 여전히 상간녀 미란뿐이었습니다. 지훈은 미란에게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마 아내가 변기에 물을 내려버렸고 자신은 거기다 대고 싸구려 가짜라고 맞장구를 쳤다는 치욕스러운 진실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미란은 오히려 지훈의 거친 손을 잡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물건은 다시 사면 되지만 우리 사랑은 아니잖아. 내가 더 크고 좋은 걸로 준비할게. 그 순종적인 목소리에 지훈은 다시금 미란만이 자신의 진짜 사랑이라고 굳게 믿으며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운명의 그날, 지훈은 아내에게 동료 소방관의 급한 부친상이 생겨 경기도 외곽까지 다녀와야 한다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느껴지는 묘한 해방감에 그는 남모를 쾌재를 불렀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시트 및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세컨폰을 꺼내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출발해. 오늘 우리 아무 생각 말고 멀리 가자. 지훈은 미란의 세련된 외제차 조수석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소방관 제복을 벗어 던지고 미란이 골라준 세련된 셔츠를 입은 그는 비로소 자신이 처가의 장식품이 아닌 한 여자의 영웅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미란은 운전대를 잡고 지훈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처가의 눈길이 닿지 않는 도로는 그들에게 완벽한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에 가장 잔인한 덫을 놓는 법입니다. 미란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다음 휴가 계획을 세우던 지훈의 눈앞에 앞서가던 검은색 대형 세단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습니다. 쾅!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강렬한 충격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튕겨나갔다 안전벨트에 의해 다시 시트에 박혔습니다. 다행히 대형 사고는 아니었지만 미란의 차 앞부분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훈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옆자리에 미란부터 살폈습니다. 미란아,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미란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훈의 가슴 속에서 평소 처가에서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감히 내 사랑을 다치게 해. 감히 나의 유일한 안식처를 망가뜨려. 지훈은 소방 현장에서 단련된 거친 몸짓으로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는 이번 사고를 통해 미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늠름한 남자인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비뚤어진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지훈은 상대 차량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석에서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눈에 봐도 부유해 보이는 낯선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상대방이 입을 열기도 전에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봐요. 운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급정거하면 어떡해요? 사람 잡을 일 있습니까? 상대 남자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앞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박은 쪽이 안전거리 미확보 아닙니까?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방관 특유의 발성을 담아 길거리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내 차 망가진 거 안 보여요? 내 옆에 탄 사람 놀란 건 어쩔 거냐고. 당신,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나 소방관이야. 당장 경찰 부르고 보험사 불러. 지우는 기세등등하게 상대 운전자를 압박했습니다. 차 안에서 미란이 자신을 멋진 남자로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착각에 취해 그는 더욱 거칠게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고함을 지르며 상대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몸을 돌린 찰나 굳게 닫혀있던 상대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서서히 아주 느리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입에서 나오려던 다음 욕설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창문이 다 내려가고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얼굴을 확인한 순간 지훈은 자신의 심장이 그대로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지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아내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대로 석상이 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방금까지 호랑이처럼 포효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오물 묻은 생쥐처럼 비굴하게 떨고 있는 사내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왜? 친정 부모님과 있어야 할 아내가 왜 이 모르는 남자의 차 조수석에 앉아있지? 의문이 머릿속을 스치기도 전 혜진의 시선은 지훈의 뒤편 상간녀 미란이 타고 있는 차를 향했습니다. 혜진의 눈빛에는 배신감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질감 섞인 경멸이었습니다. 혜진 역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곁에 앉아 지훈과 싸우던 남자는 장인어른도 처가 식구도 아닌 혜진의 은밀한 연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훈과 거칠게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 남자 역시 지훈의 차 조수석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미란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자신의 차 조수석에 앉은 혜진을 힐끗 보더니 이내 지훈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남자는 찰나의 순간 서로의 눈빛에서 똑같은 진실을 읽어냈습니다. 너도 바람 피우는 중이었구나. 도로 위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소리치던 자동차들의 경적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아내 혜진은 창밖으로 남편 지훈을 빤히 쳐다보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다이아 반지 가짜라며? 라고 비웃던 그때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현장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4명의 남녀가 서로의 추악한 비밀을 확인한 채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찰을 부르거나 보험 처리를 하는 순간 자신들의 이중생활은 온 천하에 공개될 판이었습니다. 수백억대 자산과 집안의 품위도 소방관으로서의 명예도 모두 이 아스팔트 위에 쏟아지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멋쩍은 표정으로 지훈을 한번 쳐다보고는 급히 차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훈 역시 아무 말 없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몸을 돌려 미란의 차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미란에게 사정했습니다. 빨리 빼.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두 차량은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사고 수습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뺑소니보다 더 잔인하고 비겁한 상호 묵인이었습니다. 지훈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상대 차량을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 차 안에는 자신의 아내가 또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모든 부부의 끝이 이토록 밑바닥까지 추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 도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러운 진실을 품은 채 침묵했습니다.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반지가 오물 속으로 사라졌던 것처럼 자신의 가정도 아내의 정조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이미 오래전에 그 변기 속으로 씻겨 내려갔음을 말입니다. 도로 위에서의 그 소름 끼치는 대면 이후 지훈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차 안에서 그는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미란이 겁에 질려 그 사람들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라고 물었지만 지훈은 대답 대신 거칠게 세컨폰을 전원 종료해버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자신의 외도를 비웃던 아내 혜진의 그 서늘한 눈빛만이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잠시 후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장인 어른의 위세를 빌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질렀을 그녀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해 보여 오히려 더 기괴했습니다. 서로 못 볼 걸 봤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야? 당신 친정 부모님 모시고 간다며? 혜진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소방서 급한 업무라더니 그 여자랑 참 다정해 보이더라. 당신이 내 반지를 가짜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자존심도 없는 인간인 건 알았지만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칠 줄은 몰랐어. 혜진의 말은 비수가 되어 지훈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지훈 역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수백억 보상금 받은 집 딸이라더니 뒤로는 그러고 살았어.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추악한 바닥을 확인한 이상 그 어떤 비난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혜진은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합의 이혼해. 당신 외도 사실 폭로하면 나도 내 거 까발려질 텐데 우리 아빠 귀에 들어가면 둘 다 죽는 거야. 당신은 소방관 옷 벗기 싫으면 도장 찍고 몸만 나가. 지우는 혜진의 제안을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인 장인어른이 사위와 딸의 동시 외도를 알게 되는 날엔 정말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거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 밤 자신의 짐을 챙기지도 못한 채 도장을 찍고 그 금빛 감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혼 후 지우는 더 이상 소방관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처가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지역에서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사직서를 던지고 미란에게 향했습니다. 미란은 지훈의 비겁했던 도망을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미화하며 그를 반겼습니다. 미란의 집안 또한 재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내세워 건설사를 차려주었습니다. 소방관 시절 익힌 현장 지식과 인맥, 그리고 미란 집안의 자금력이 합쳐지자 사업은 무서운 속도로 번창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기죽은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호령하고 수십억대 계약서를 넘기는 최 사장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보란듯이 성공했습니다. 미란과 재혼하여 남매를 낳고 혜진과 살던 아파트보다 더 넓고 화려한 저택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수성가한 소방관 출신 CEO라며 칭송했습니다. 혜진 역시 자신이 만나던 남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것으로 그날의 도로 위 합의를 완성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우는 인생의 승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오래전 그날의 도로 위 아스팔트처럼 검게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지훈에게는 이혼 후 생긴 기묘한 강박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설사가 지은 건물의 화장실을 점검할 때마다 변기 물소리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소리를 들으면 그는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물살 속에는 상간녀가 준 반지를 가짜라고 속이며 버려야 했던 비겁한 자신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짜라며? 그럼 버려도 되지. 혜진의 그 비웃음 섞인 목소리는 지훈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마다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최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는 사장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도로 위에서 앞차의 조수석을 힐끗거리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창문이 내려가며 다시 한번 혜진의 그 경멸 어린 시선과 마주칠까봐 그는 늘 안전거리를 수십 미터씩 떼어놓고 운전했습니다. 지훈의 이야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는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으며 미란과 화목한 가정을 연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권선징악 악인이 비참하게 파멸하는 결말은 이 실화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를 누리고 자식들을 유학 보내며 사회적 지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그의 영혼까지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지우는 평생을 연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존경하는 아이들 앞에서는 훌륭한 아버지를, 자신을 영웅으로 아는 미란 앞에서는 당당한 남편을 연기합니다. 그러나 밤마다 그는 차 안에서 몰래 세컨폰을 켭니다. 이제는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날의 추악한 진실을 일기로 남기며 자신을 학대하기 위한 도구로 말입니다. 타인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자신의 양심을 오물 속에 처박으며 세운 이 금빛 성벽이 과연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요? 진정한 평화는 수백억의 보상금도 상간녀의 순종도 아닌 자신의 삶을 떳떳하게 마주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우는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오늘도 화려한 저택 안에서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가짜 행복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남자의 뒤틀린 욕망과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아내의 배신, 그리고 권선징악이 빗나간 현실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드리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믿기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께 어떤 메시지를 던졌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진솔한 실화를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충격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